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들 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일치를 했는데요. 우리 그 사회복지과는 계장님들, 팀장님들 선에서 조력팀으로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업무에 바쁘시면 사무실로 가셔서 업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사회복지의 방향과 2019년 공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국가 예산이 470조로 9.7% 인상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증인께서. 예. 복지부 예산은 어떤 그 규모로 편성되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 지자체의 사회복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가 정책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이해하시는 게 그 우리 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 예산은 72조로 14.6% 증가한 그 예산으로 전체 규모 예산의 15.4% 편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뭐 본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보건 쪽, 의료 쪽 포함을 해서 보건 의료 쪽 포함해서 복지부 전체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019년도 예산 파악이 안 되셨으면 그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그 국가 예산, 복지부 예산의 주요 내용도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소득 분배 개선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두 번째,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구현 및 사회적 가치 투자 강화. 세 번째, 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 네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보장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이 내년 국가 복지부 예산의 주 흐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서 무주군의 2019년 사회복지과 예산을 수립하면서 주요 정책 방향이나 특별한 계획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을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내년부터 시작하는 4년간 보장계획에 바탕을 두고 물론 군수님 공약사업과 연계한 우리 군정 주요 시책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나머지 저희 과소관 업무들은 주로 국도비가 반영된 내시된 이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신규 시책 사업들이 좀 다양하게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사회복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막았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지역의 특수한 욕구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2019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사업들은 뭐 대표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네, 신규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뭐 점자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지역자활센터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뭐 LED 교체 사업, 평화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노인들 임용 지원 사업, 남성 독거노인 요리교실 지원 사업, 무탁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 영유아 놀이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아동센터 급식 종사자 인건비 도우미,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뭐 지붕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요 정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이 돼 있는데 눈에 띄는 사업은 노인 임의용 지원 사업, 남성 독거노인 요리교실 뭐 이 정도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뭐 기능 보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군수님 공약 사업 공약 중에서 복지 분야에 그 맨 윗줄에 나왔던 우리 군수님 공보물에 보면 맨 윗줄에 나왔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제정과 감사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공약 사업으로 반영이 안 됐나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는 이미 제정이 돼 있었고요. 예. 감사 인센티브 지급이 군수님 공약 사회복지 분야 제일 첫 줄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계획이나 공약 사업에서 협의나 논의를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종사자 인센티브 지금 이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뭐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타 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인센티브, 종사자 수당 이런 것들을 인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고요. 물론 뭐 지역아동센터 같은데 지금 뭐 초중학생들 출입하는 사람들 뭐 식사하는 이런 비용도 지금 급식 인건비 이런 것들이 이제 식사 도우미를 배치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 고등학생들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이 출입하는데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종사하는 이분들의 명절 수당도 참고로 반영했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각 부서에서 기획실을 주관으로 군수님 공약 사업을 채택하고 이렇게 반영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사회복지 종사자 감사 인센티브 같은 어떤 이런 항목들이 포함이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 인센티브 사업으로 뭐 반영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은 발굴할 수 있겠죠.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지방선거가 있었고 단체장들이 각 그 자치단체마다 사회복지사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복지사 어떤 그 처우 관련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관련한 이런 공약들이 많이 실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단체원들 만날 때마다 이제 그 전에 군수님께서 약속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추후에 지금까지 반영 못했던 것들은 더 추후에 참고해서 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약 사업일 텐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주거나 처우를 개선할까를 고민할까봐 본의원이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 2016년도에 전국 최초로 2016년이면 2년 3년 전이죠, 그죠? 자기개발과 건강관리, 여가활동, 사회복지사들의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복지 카드를 지급을 했어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전국 최초로 전주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슈가 됐었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국가 정책이나 현재 지금 사회적 시대적 가치로 보면 일자리 확충 분야, 사회복지사 종사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이제 서비스 질을 높여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전주시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이 부분을 이제 첨예할 때 1인당 13만 원씩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이제 그 지급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2016년도에 전주시 사회복지사 978명, 1000명 가까운 인원이죠. 이분들한테 1인당 13만 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15만 원, 2019년 내년에는 18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복지카드가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그 인기가 좋은 그런 사업으로 정착하고 또 인상되어 가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전주시의 벤치마킹 사례를 한번 참조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무주에서 항상 사업을 뭘 할 때는 진안이나 장수가 하면 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주가 좀 더 앞서서 선진적으로 시행을 하면 다른 지자체들의 모범이 될 것 같고 또 선진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이런 그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반영을 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고 그 사회복지 종사자가 행복해져야 그들이 관리하는 대상자, 즉 국민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검토하셔서 그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업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관의 정원이 어떻게 몇 명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가 현재 16명으로 돼 있다가 예. 내년도에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종사자 2명 지원 요청해서 예산도 좀 늘어나게 이렇게 11억 1,780만 원 정도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관 정원 규정은 20명 이상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20명 이상인데 저희는 16명으로 계속 진행을 해 왔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이 이제 그 운동 처방 서비스 사업 이런 부분은 이제 고령 장애인들한테 욕구가 높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가 없었고요. 뭐 지금 언어 치료사 한 분이 계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물리치료, 자급치료 이런 부분들이 병행해서 같이 진행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정원에 맞춰서 직원을 좀 그 직원 수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19년도에 2명을 정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정원수 법에서 정하는 규정대로 그 인원을 정원을 좀 확보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무주군의 장애인 복지관은 거의 성인 중심의 복지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장애 어린이, 장애 청소년 숫자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또 만만치가 않은 숫자가 우리가 장애 그 어린이 청소년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일수록 케어를 해주면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장애 어린이들이 학교 방과 후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장애인 정원 확보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네,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그 지금 주차 단속 하고 계시는데요. 일제 조사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하고 예, 있습니다. 주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단속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시고 계십니까? 네, 장애인 주차선 지금 뭐 대형 마트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못하도록 주차 방해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주차 전용 표시판을 가진 사람이 주차 전용 보호자들이 그 주차 대상자를 태우지 않고 주차를 하는 행위도 같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발부를 하는 거죠. 신고가 들어오나요? 예, 신고도 지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나가서도 단속을 하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십니까? 예, 신고가 들어오면 처음에 뭐 그분들이 주차할 때 불가피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1차적으로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하고 네네네. 그래도 계속 그 이행을 안 할 때 과태료 부과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죠? 10만 원입니다. 일반 전용 주차장 위반일 경우. 그 자료를 뽑아보니까 위반 실적이 그래도 꽤 있네요. 그죠? 신고 건수가 많아서. 예, 최근 한 4년간 금년도만 한 약 29건 정도. 과태료 부과 한 건이 29건이고 예, 1차 계도 한 건이 93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일반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를 달고 다니면 다 장애인 주차장 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게 주차 그 보호자가 혼자 탑승하고 할 때는 못하고 그 대상자를 탑승했을 때만 장애인이 동승했을 때 예,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뭐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받는 그런 경우를 줄여 주셔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 주차 전용 표지를 부착한 차더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 거죠. 예, 위반인 거죠. 예, 예. 이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 장애인 시내권에 뭐 이제 우리가 주차장이 많이 복잡하지만 다 불편하지만 그 나보다 더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비워두는 어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있어야 되고, 가족들이 장애인이라고 장애인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위반이다라는 사실을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우리 수어 통역센터 이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어 통역센터 실적을 찾아보니까 갈수록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활동 실적이죠. 통역, 상담, 수어 교육, 기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총 합계 건수가 2017년에 799건에서 2018년도에 328건으로 반 이상이나 줄었어요. 아직 2018년도는 뭐 10월 말 기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상반기 기준이네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그래도 지금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실적이 줄고 있는데 뭐 활성화시킬 뭐 대책이 있습니까? 이
수어 통역센터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지금 상주하면서 언제든지 필요한 자리에 이렇게 참여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문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우리 군 관내 행사장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도 어디 그 무주군의 바란다에 올라와 있었는데 군수님 취임식에도 수어 통역을 하지 않았다 그런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농아 장애인이 무주군에 몇 명 정도 파악이 되셨습니까? 약 50 등록된 농아로 등록된 자들이 50 청각하고 다 합쳐야죠. 예. 수어 통역이 필요한 장애인이 50 현재 등록된 사람이 51명 정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0명에 가깝다고 알고 있거든요.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이 수어 통역센터에 농아 우리가 무주군의 농아 청각 장애인 수가 400명에 가까운 걸로 장애인 전체 예, 장애인 예, 예. 2,540명 속에는 예, 그렇죠. 제가 구체적으로 그 예. 분류를 지금 못 해봤는데요. 예. 여기 수어 통역센터에서 등록 관리하는 사람이 51명 정도. 네, 농아 청각 장애인이 한 400명에 가까운데 정확하게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 공공 행사에 수어 통역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제 면민의 날이나 이럴 때 그 통역을 간혹 하는데 제가 그걸 알아봤더니 1년에 한 5회 정도 이제 공공 행사에 군 행사에 하고 있는데 이걸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그 각종 행사마다 수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쪽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의 날이나 이런 때 하는데 우리 군 전체 행사, 각 면의 행사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중요한 건 이런 군에서 하는 행사에 이제 통역을 할 경우에 수당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냥 이걸 무료로 그냥 행정에서 부탁해서 의뢰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수당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10만 원 정도로 행사에 통역을 할 때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10만 원씩 지금 예. 주고 있는데요. 예. 어, 거의 지금 무주군에서 공공 행사 그렇게 전체 행사할 때 수어 통역은 그냥 우리 군에 있으니까 그냥 해달라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것 같은데 수당을 지급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당 지급을 정례화하면서 예.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수어 통역센터가 저기 천변에 2층 가건물 2층에 아주 열악한 사무실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사무실들이 다 나가서 지금 이렇게 사무실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진행이 될수록 이제 이게 도비 2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 수어 통역센터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야 되고 운영비가 사실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전체 그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수어 통역을 행사에 하게 하고 좀 수당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급해서 같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죠. 지역아동센터마다 뭐 수어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요. 공무원들도 수어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우리 직원들은 신청에 의해서 네. 지금은 종료되었는지 제가 5시부터 그 수업받는 직원들이 다수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각 기관이나 사회 단체들도 수어 교육, 우리 행사의 통역 활성화시켜서 수어 통역 센터가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자급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작업장도 우리가 이제 두부 콩나물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시설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 우리 증인께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지역사회보장계 최종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이제 이런 토론이 좀 됐는데요. 그 전에도 이제 했었고, 저희가 이 대체 부지로 좀 확대해서 국비 사업을 따서 와가지고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한 두세 군데 현장을 다녀오고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적정한 부지가 확보되고 장소가 결정되면은 거기를 지금 확보되는 데는 이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제 당살리 경찰서 주변에 인접한 부지도 우리 군 땅을 가서 가봤고, 근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해서 사실 이제 사업부서하고 협의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후보지로는 뭐 저쪽 119 안전센터, 옛날에 119 안전센터, 지금 중학교 앞에 거기 지금 비어 있는 공간 그런 것을 개조해서 리모델링 한다든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봤는데,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고 점심시간 되면 점심을 먹고 이런 이동 통로 문제,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노인 종합복지관 인접한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새롭게 만드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작업장의 품목을 지금 현재의 상태로 두부 콩나물로 가져가는 상황에서 고민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다 차치하고 그냥 처음부터 예, 품목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엊그제도 또 어느 모 의원님께서 장애인 작업장 시설에 참여하는 젊은 생산적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많이 있다. 아직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는 20명 미만인데, 예. 우리 반딧누리 작업장에 콩나물하고 두부 만드는데 20명 미만인데, 이것을 장소만 좀 협소한 데 아니고 확장되고 자리가 좀 이동된다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뭐 100명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한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품목도 콩나물, 두부 말고 뭐 또 더 생산적인 우리 군의 그 주 생산 품목인 뭐 사과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도 뭐 기본 표준 그 디자인만 나오면은 생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박스 공장도 나오고 또 다른 품목도 종목도 다른데 타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두부 콩나물을 그대로 가져가는 작업장을 확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그대로 두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제 장애인 작업장을 만들 것이냐, 이걸 이제 처음부터 좀 이렇게 잘 협의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 숫자가 지금 무주군의 인구의 10%가 넘어가지만 장애인들의 또 그 문제가 그 수급에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또 부분도 있죠. 근데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사회 참여를 독려를 해야 되는 우리가 행정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장애인 작업장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장애인 뭐 유형이 어디 지침에 나와 있는 유형은 자세히 아직까지 못 봤고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있고, 중증 장애인 80% 이상을 채용해야 되는 장애인 보호자급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발달 장애인을 어느 정도 인원을 충족해야 되는 뭐 지급 적응 훈련 시설,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정작 장애인 수는 많지만 막상 또 뭘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을 때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장애인 반딧누리 작업장을 운영하는 측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장애인 작업장 확대 부분을
고민하시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에부터 이제 박스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거죠. 네. 이제 전라북도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작업장들을 보면 여러 가지 품목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전라북도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어떤 품목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를 해보시고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품목이어야지 좀 이렇게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 공공기관에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셔서 가장 잘 되고 있는 품목들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생산하던 장애인 작업장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일회용을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진행되는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품목을 정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두부콩나물을 확대해서 확대 작업장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두부콩나물은 또 한계가 있잖아요. 무주군에서 소비되는 한계. 네. 예.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서 국비를 확보해서 장애인 작업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2019년도 복지부 예산 주요 내용에 보면 지역 밀착형 생활 SOC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국가 사업으로. 여기에서 이제 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에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잘 검토를 하셔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요양원 위탁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화요양원이 지금 2006년도 12월 달에 개관을 해서 지금 12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최근에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A등급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통지가 안 됐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오죠? 예, 내년 3월경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주변에 파악하기로 이제 평가위원단들이나 이런 분들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A등급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평화요양원이 그동안 2006년도에 생겨서 평가를 받았는데 2011년도에 C등급 받았어요. 13년도에 2등급, 최하위 등급이죠. 2015년도에 C등급, 2018년도 지금 12년에 와서야 우여곡절 끝에 지금 A등급에 가까운 평가를 받는다는 전망인 거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우리 무주군의 사회복지 시설, 특히 이제 노인들을 관리하는 평화요양원의 부실로 인해서 우리 무주 지역의 복지 시설 관리에 좀 문제가 있었고, 대외적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좀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재단이 바뀌고 이렇게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면서 많이 명예를 회복해서 지금 계약 체결한 지 1년 지났는데
앞으로 5년간 물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지만 아주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았나. 이 요양원이 바뀌면서 요양원 위탁관리업체가 법인이 바뀌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 새로운 법인이 맡아서 이렇게 애를 써주고 계시고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서 본의원도 그 원장님께 수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그동안 그 요양원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고 우리 평화요양원 그 요양보호사님들 그 관계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이제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이제 지금 우리 그 평가가 3년마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복지부 네. 평가가 3년마다 진행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죠. 네, 이번에 그 평화요양원에서 진명복지재단이라고 네. 2021년 12월 30일까지 5년간 계약했습니다. 네네. 5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의원이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안을 하는데 그 어떤 그 평가는 3년이고 위탁은 5년이에요. 그러면 평가가 중간 평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런 평가 결과에 의해서 좀 우리가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위수탁 협약서 21조에 보면 협약의 해지 조건이 있어요. 위수탁 협약서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위탁, 수탁 기관들도 마찬가지 적용할 수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의 해지 조건에 우리가 그 복지부 평가의 보통 이하 등급을 받았을 때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추가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2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위탁 기간이 5년이고 길고 하니까 중간에 평가 3년 단위로 되니까 중간 평가라고 보고 위수탁 협약서 21조 협약의 해지 조건에 복지부 평가 결과 보통 이하의 등급을 받았을 때는 위수탁 관계를 해지를 한다. 이런 조건을 그 명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월별 세입 세출을 지금 몇 년째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아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제안할 것은 시설 충당금을 적립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그 위탁 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 보강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시설 충당금을 매월 얼마씩 일정 정도 적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지금 2019년 예산을 봐도 또 기능 보강 사업에 9,490만 원이 잡혀 있어요. 1억 가까운 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탁업체는 이런 그게 군 시설이니까 모든 지원되는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침대를 그 50병상을 다 교체를 했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일정 정도는 시설 충당금을 적립을 해서 어떤 그 사소한 시설 개선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박찬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양원이 지금 이제 회계 부분이 금보에서는 감사를 하더라도 그 부당 청구금 기준으로만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계 기준을 잘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는 건데 그 군에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 지도 점검을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회계 관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금 받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정상검사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예. 내년부터는 이제 시스템으로 재가복지센터도 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우리 그 어르신들과 그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계시는 요양사 분들한테 잘 지원되고 쓰일 수 있도록 회계를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쭉 이렇게 평화요양원 부분을 이렇게 유심히 살피면서 지금의 이제 그 새로운 수탁법인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시점인데 본 의원도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우주군의 그 수탁 업체를 버리고 외부에서 그것도 경상도에서 데리고 와서 위수탁 계약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복지시설 종사자들 분들 우리 군에 이제 이게 매년 무슨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 올해 어린이집이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또 그 전에는 몇 년 전에는 또 화은의 집에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뭐 요양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로부터 이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들 종사자분들은 저는 뭐 굳이 이 지역 전국 어디서나 와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장들 이런 분들이 책임감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주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바깥에서 들어와서 뭘 하면 상당히 이제 불만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데요. 우리가 모자라면 빌려와서라도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인생에서 마지막 노후를 보내는 그런 돌봄 시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시는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민관 협치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회복지 과장님은 그 사회복지 부서를 운영하시면서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제가 뭐 몇 차례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균형과 조화를 이룬 그런 공정한 집행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회복지 과장님으로서 이제 그 저는 중요한 것을 지금 사회복지 분야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미래 기능이 많이 확대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 민관 협치 기능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민간의 영역이 많이 넓어지고 확대되고 수준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간 시설들 운영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우리 무주군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민간 협치 기능, 협의 기능 그런 걸 좀 강화시켜서 군의 방향을 일방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들의 의견들을 군에 반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복지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황이고 사회복지 공무원 그리고 민간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다 함께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